네,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. 오늘도 PL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키워드 공개를 해주시죠. 예, 오늘 그 키워드는 캠핑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캠핑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캠핑족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요. 그래서 과연 이 캠핑이라고 하는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, 아니면 그동안 이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숙기에 진입을 했느냐, 이러한 논란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이 캠핑 산업의 어떤 성장성 부분을 좀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, 특히 캠핑 문화가 발달했었던 이 선진국과 좀 비교를 해서 지금 캠핑 산업 과연 앞으로도 성장할 것인지,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는 성숙기에 진입을 했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금요일과 잘 어울리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. 캠핑인데요.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을 보기 전에 먼저 캠핑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 선진국 하면 미국이나 호주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나요? 예,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고요.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 또 캠핑이 우리보다는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먼저 우리 최근과 같은 이러한 캠핑 문화가 캠핑 열풍이 불었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었습니다. 지난 1990년대 초, 그리고 이제 80년대, 90년대 이때 일본에서 이 캠핑 문화, 좀 캠핑 열풍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. 이 당시에 이제 이 세대를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캠핑의 어떤 열풍, 캠핑의 어떤 성장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이 GDP가 2만 달러 후반에서 3만 달러를 갖다가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의 캠핑 열풍이 굉장히 성장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캠핑 산업이 좀 부흥을 갖다가 얘기가 나왔었는데, 이 기간 내에도 호주 1인당 GDP가 2만 달러 중후반에서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거든요.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1인당 국내 1인당 GDP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? 바로 2만 달러 중반 수준입니다. 따라서 일본도 그랬었고 호주도 그랬었고,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수준, 이 소득 수준에서 이제 굉장히 이 캠핑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어떤 세대가 이 캠핑 산업을 갖다가 이끌었는가를 갖다가 또 살펴본다면요,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. 단카이 세대는 바로 이 전후에 1947년에서 49년도에 출생한 이 세대를 갖다가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, 자, 이 단카이 세대가 지난 1990년대에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했겠죠.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되고,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여가를 갖다가 즐기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이 캠핑 수요가 급속도로 이제 지금 크게 집중되고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캠핑 문화를 주도를 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. 1955년도에서 1963년도에 태어났었던 이들 세대들이 지금 캠핑의 어떤 산업을 갖다가 좀 주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베이비붐 세대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바로 전체적인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. 단카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 인구의 지금 비중 자체가 한 5.4% 정도였었는데,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 인구의 한 11%가 넘는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단카이 세대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더 어떤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. 자,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캠핑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세대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. 일본에 비교해서도 더 어떻게 보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캠핑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, 캠핑 산업 부분들이 지금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세대의 어떤 비중을 봤을 때는 좀 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남아 있지 않는가,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희 우리나라도 1인당 GDP가 한 2만 달러 초중반대서부터 이런 캠핑 열풍이 좀 크게 일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수요도 좀 밑바탕이 되고 있다.
때문에 이 산업 자체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참 저는 요즘에도 놀랍니다. 이 브랜드들이 우후 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브랜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처음 들어본 브랜드 네임도 참 많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산업 성장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이외에도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뭐 당연히 이제 뭐 캠핑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산업이 이제 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캠핑이 이제 그 발전하면서 좀 다양하게 이제 그 이 산업 자체가 파생이 됩니다.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파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아웃도어 산업이죠. 아웃도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캠핑과 좀 더 별개로 이미 어떤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이제 그 자리 잡으면서 발전을 좀 해 왔었었는데요.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2위를 지금 기록을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. 올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지금 한 5조 6천억 정도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,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가 이제 5조 한 400억 정도였었거든요.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11% 정도 좀 증가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캠핑도 마찬가지고 아웃도어 시장도 그동안 워낙에 이제 빨리 그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성장률 부분이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실제 이제 그 통계를 보게 되더라도 좀 예전보다는 고성장 부분들이 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.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이 캠핑이라든지 아웃도어 시장에서 지금 뭐 그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콜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도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 이 공격적으로 지금 공략을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국내 브랜드 아마 그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뭐 블랙야크라든지 뭐 네파라든지 K2, 뭐 라퓨마 이러한 그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캠핑 그 용품 쪽으로도 이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해서 이 국내 캠핑 시장을 갖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지금 진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캠핑과 함께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외에도 이제 뭐 캠핑과 관련돼서 파생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산업들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그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뭐 캠핑용 어떤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시장도 이제 뭐 향후에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캠핑 용품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. 그래서 뭐 캠핑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있는 사람들이 좀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고가의 어떤 좀 시장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고가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 중고용품 시장도 좀 향후에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. 또 야외로 이제 가실 수 없는 캠핑을 가실 수 없는 이러한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시 내에서 어떤 캠핑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캠핑 어떤 그 문화를 갖다가 즐기기 위한 뭐 캠핑 주점이라든가 뭐 캠핑과 관련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성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역시 또 중국입니다. 이 중국 캠핑 시장도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지금 큰 고성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이 캠핑 관련 지금 기업들 중에서 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좀 높이고 있는 이러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논란이 되었었던 국내 캠핑 시장의 성숙론에 대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또 중국 시장을 그 진출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, 중국 캠핑 시장의 또 고성장 부분들도 우리가 또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예.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아이템 욕심,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또 많은 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급성장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. 중국에서도 이제 캠핑 시장이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직접적인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, 뭐 그동안 이제 캠핑 그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는 캠핑 관련 종목군들이 예전부터 많이 거론도 되어 왔었었고 실제도 주가가 또 많이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요즘 들어서 제가 뭐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캠핑 산업의 좀 열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좀 꺾인 것이 아닌가, 좀 성숙하게 진입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우려감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먼저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아웃도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캠핑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. 뭐 아웃도어 시장의 어떤 그 고성장이라고
하는 부분들 예전보다는 많이 꺾였다 하더라도 좀 해외 쪽으로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또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.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휠라코리아 그리고 영원무역 그다음에 그 예전에 LG 패션이었었죠. LF 그다음에 코롱인더 이러한 그 종목들이 바로 아웃도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캠핑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바로 그 이 캠핑용 난로를 갖다가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. 바로 파세코입니다. 특히 지금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는 이런 가을 겨울초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세코의 이 캠핑용 그 난로의 어떤 그 매출 부분들 또 수요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또 뭐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휴대용 이 부탄가스이죠. 휴대용 부탄가스를 만들고 있는 대륙제관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이제 더 이상만 빠지지 않는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반등의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에 현재 놓여져 있다. 따라서 대륙제관이라든지 뭐 태양광 같은 이러한 부탄가스 관련 종목들도 한번 좀 눈여겨볼 좀 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아웃도어 관련주 그리고 캠핑 관련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주셨는데 특히 섬유 의복 업종에 있는 이런 아웃도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 중에 하나를 꼽자면 좀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.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웃도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그 단풍 시즌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럼 단풍과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이 등산도 굉장히 좀 많이 많이 이제 그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아웃도어의 어떤 그 관심 부분들이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서 좀 아웃도어 얘기를 갖다가 좀 끄집어냈었던 부분들인데요. 저는 그 뭐 이들 그 종목들 중에서 뭐 또 중국이라든지 또는 좀 글로벌 그 시장에서 이 생산 능력 부분이 지금 캐파가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영원 무역이 좀 가장 그래도 이들 종목들 중에서는 아웃도어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우리가 좀 탑픽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들 종목 외에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휠라코리아라든지 뭐 LF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지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류업종의 어떤 그 산업의 특성상 이 겨울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의류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계절적인 최대의 어떤 성수기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겨울철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더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류업종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 관련 종목군들 뭐 포괄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필름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